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예상 못한 순간에 마음을 뒤흔드는 장면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바로 그날 들려온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그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마치고 잠깐 쉬려고 안방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잠시 집에 들른다고 했었죠. 평소처럼 씩씩하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으니 무슨 일이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지나려던 순간 아주 작은 그러나 떨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TV 소리인가 싶었는데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이니 확실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숨을 참는 듯 울음을 삼키듯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순간 제 마음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먼저 스쳤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나쁘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가깝지도 않은 요즘 흔한 적당히 거리 있는 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망설여졌습니다. 문을 두드리자니 혹시나 민망할까 싶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엔 그 울음이 너무나 절박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린 며느리의 말이 제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나 진짜 너무 힘들어.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그 한숨에는 단순한 짜증이나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무언가가 터져나온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괜찮냐고 물어볼까? 아니야, 괜히 더 부담 줄지도 몰라.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는데 그 순간 저는 문틈으로 며느리의 얼굴을 잠깐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랐습니다. 늘 밝고 싹싹한 줄만 알았던 며느리의 얼굴이 눈이 벌겋게 부어서 울다가 지쳐 축 처진 모습이었거든요.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버티는 모습.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묘한 죄책감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며느리가 이렇게 힘든데 나는 왜 몰랐... 하지만 바로 이어진 그녀의 한마디가 저를 또 한 번 멈춰 세웠습니다. 나 더는 이렇게 못하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부부 문제인가? 손주 문제인가? 아니면 나에게 서운한 게 있었던 걸까? 머릿속은 온갖 추측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지만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는 문 앞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며느리의 마음을 알아봐야겠다. 그냥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여자로서 그녀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그날 들었던 울음소리는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절박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신호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울음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된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며느리의 울음소리를 들은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바쁜가 보다, 아이 키우느라 힘들겠지 하고 지나칠 만한 모습들이 이날부터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손주를 데리고 온 며느리의 얼굴은 여전히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웃을 때 눈이 전처럼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어머니, 김치찌개 끓였는데 맛보실래요? 며느리는 여전히 싹싹했고 여전히 배려심 많았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손을 주방 싱크대에 짚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손이 잠깐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떨림이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울면서 했던 말, 나 더는 이렇게 못하겠어.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어디 아픈 건 아니지? 그러자 며느리는 너무 빨리
너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정말요.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걸요. 며느리는 자신의 고민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손주를 챙기고 평소보다 더 바쁘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진짜 힘들 때는 오히려 더 바쁘게 움직이려 한다는 걸요. 가만히 멈춰 서 있으면 힘듦이 밀려오니까 생각나니까. 그걸 못 견뎌서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며느리를 지켜보던 제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의 가방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지퍼가 조금 열려 있었고 서류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보통은 관심도 안 가졌을 텐데 이상하게 그 봉투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혹시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면 병원 서류인가? 순간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사이 며느리가 와서 가방을 얼른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회사 서류예요. 별거 아니에요. 너무 급하게 말하는 모습, 억지로 짓는 그 미소. 분명히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이 더 불편해진 건 며느리가 손주를 재우고 돌아가던 순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내일 봬요, 어머니. 하고 밝게 인사하던 며느리가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정말 깊고 무거웠습니다. 그걸 들은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혼자 견디고 있다는 걸. 그 후로 저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며느리는 자꾸 약을 챙겨 먹었고 손목과 어깨를 자주 주무르며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손주가 때를 써도 무조건 참으며 웃어 넘기고 아들 앞에서는 더 밝은 척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나한테조차 말을 못하는 걸까? 내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인가? 그동안 며느리와 거리 두고 지냈던 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관여 안 할게. 편하게 해주려고 했던 말이 혹시 며느리에겐 어머님은 내 일에 관심 없구나. 이렇게 들린 건 아닐까?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나를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너무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건 아닐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드디어 약 봉지를 떨어뜨리면서 저는 그 안에 담긴 진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순간이 며느리의 숨겨진 고민이 세상 밖으로 드러난 첫 장면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러 가기 전 잠깐 들러 집을 정리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탁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니 며느리 가방에서 약봉지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듯 허겁지겁 줍기 시작했지만 이미 봉투 안의 약이 바닥에 조금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도와주려고 고개를 숙였다가 약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항불안제, 수면 보조제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약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굳이 의사가 아니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향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요. 얘야, 이게 뭐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그제야 손을 멈추더니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죄송하다니요. 도대체 왜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했을까요? 하지만 저는 초조함에 며느리가 말을 잇기도 전에 물었습니다. 너 아픈 거니? 몸이 아니면 마음이. 며느리는 눈을 감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잠을 거의 못 자요. 회사 일도 많고 아이도 챙겨야 하고 집안도 신경 쓰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가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럼 아들한테는 말했니?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 안 했어요. 당신 아들은 제가 힘들다고 하면 또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책임지려 들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며느리는 울고 싶어도 참고 쓰러질 만큼 힘들어도 말 못하고 그저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혼자 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며느리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나한테라도 말했어야지. 나는 내 편인데. 그런데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감히 어머니께 그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전 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요. 부족한 며느리라는 말 듣기 싫어서 무조건 밝은 척하고 무조건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걸까? 나는 며느리를 편하게 해주려고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 일은 알아서 해라. 너희 가정일은 너희가 결정해라. 이런 말들이 배려라고 믿었지만 며느리에게는 어머님은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심이 왜곡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고 며느리는 나에게 민폐 끼치기 싫다며 더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아플 만큼 무너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잠깐 버티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아무것도 자신이 없어요. 밥을 차려도 애를 봐도 회사에 있어도 그냥 제가 사라지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사라지고 싶다. 그건 단순히 힘들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극한까지 몰렸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며느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얘야, 이제는 혼자 울지 마라.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게. 내가 힘들면 내가 같이 버틸게. 이제는 우리 같이 가자. 그 말에 며느리는 마치 끊어졌던 끈이 다시 이어지는 듯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처음 들었던 그 절박한 울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비로소 기대는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는 혼자 울지 않도록 내가 먼저 다가가겠다고. 며느리가 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의문이 남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아이를 여기까지 몰아갔을까? 며느리는 처음엔 말을 아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눌러온 감정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제가 조용히 손을 잡고 기다리자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쉰 뒤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회사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퇴직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가 사람 하나에게 요구하는 건 가끔 너무 많다는 걸요. 요즘 사람도 줄고 업무가 늘었는데 담당자라고 하면서 모든 일을 떠넘겨요. 프로젝트 마감한다고 밤 11시에 퇴근한 날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손주를 아침에 맡기고 회사 가서 온종일 일하고 늦게 돌아와 애 재우고 그 와중에 집안일까지 챙기려 했으니 몸도 마음도 버틸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며느리가 꺼낸 진짜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건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한테도 말 못했니?
며느리는 조금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남편은 착해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걱정해서 자신이 못난 남편이라고 자책해요. 그래서 말하면 말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저는 그 순간 며느리가 혼자 감정을 꾹 누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위로가 되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짐이 된다고 느낄 때 사람은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녀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육아도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손주는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매일 아침 전쟁처럼 준비시키고 퇴근해서 다시 돌보는 게 제 몸이 버티질 못해요. 저는 순간 뜨끔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며느리가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힘들면 말하겠지, 말 안 하는 건 괜찮다는 뜻이겠지, 그렇게 넘겨짚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사실은 도움받고 싶었어요. 근데 괜히 부탁하면 민폐 같아서 제가 능력 없는 엄마로 보일까봐 자꾸 혼자 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그동안 내가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힘들면 너희가 알아서 정해. 난 너희 일에 관여하지 않을게. 저는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머님은 나서고 싶지 않은가 보다. 괜히 귀찮게 하지 말자.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마음 깊은 곳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었어요. 괜히 부족한 며느리라고 오해받기 싫어서.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육아에서도 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괜찮은 며느리라고 인정받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으로, 집에서는 완벽한 엄마로, 남편에게는 짐 되지 않는 배우자로, 그리고 저에게는 모범적인 며느리로. 모든 역할에서 실수 없이 완벽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운 삶.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저는 나이를 먹어본 사람으로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며느리의 울음이 단순한 서러움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이고 쌓인 압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소리였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며칠 전에는 잠깐, 정말 잠깐이었는데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다니. 아무도 몰랐다는 게 그동안 누군가 한 번이라도 괜찮냐고 물어봐줬다면 달라졌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날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이젠 너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나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내가 들을게. 내가 쉬어야 한다면 내가 도울게. 그 말에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버티던 사람이 드디어 기댈 어깨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 가족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속마음을 모두 들은 그날 밤,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 아이 혼자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 같은 가족으로서 며느리의 편에 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집에 오기 전에 저는 부엌에 일찍 내려갔습니다. 식탁 위에 따뜻한 미역국과 죽을 준비하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본 게 언제였지? 며느리에게 늘 거리를 두던 제가 처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 손을 움직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너 요즘 잠 못 잔다며. 속 편하게 좀 먹어라. 자꾸 빈속으로 커피만 마시면 더 힘들어. 순간 며느리의 눈가가 약간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랐던 건 거창한 도움도 아니었고 큰 해결책도 아니었다는 걸요.
그저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신경 써준다는 느낌. 그게 며느리에게는 절실했던 겁니다. 그날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얘야, 나한테 내가 부담 준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손주 데려오는 날 더 늘려줄 테니 너는 그 시간에 좀 쉬거나 병원 다녀와라. 며느리는 놀라서 제 말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패 끼치는 거 아니죠? 저는 웃었습니다. 패는 무슨? 너도 우리 가족인데. 가족은 힘들 때 서로 붙잡아주는 거지.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아리면서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남은 문제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며느리는 남편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들에게 먼저 말해버리면 며느리가 부담을 느낄까 걱정되었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남편에게는 내 감정을 조금이라도 말해볼 생각 없니? 며느리는 망설이며 속삭였습니다. 말하면 남편이 또 자책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왜 자기한테 말 안 했냐고 화도 내고요. 그게 무서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해진 상태에서 누군가의 감정까지 떠안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셋이서 이야기해보는 건 어떠니? 내가 혼자 말하면 부담될 수도 있으니 내가 옆에서 함께 이야기해줄게. 며느리는 오래 고민한 끝에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드디어 우리 셋은 한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분위기를 이상하게 느꼈는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너희 둘 서로 너무 걱정만 하다 보니 정작 마음을 나누지 못했더라. 오늘은 너희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는 날이 됐으면 한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많이 힘들었어. 회사도 육아도 집안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한테 자꾸 부담이 될까봐 말 못했어.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처음엔 충격을 받은 듯 가만히 있더니 곧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난 너 혼자 이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그 말은 며느리를 더 위축시키는 듯 했지만 그 순간 제가 나섰습니다. 얘야, 며느리가 말 못한 건 내 잘못이 아니고 며느리의 잘못도 아니다. 그냥 둘 다 서로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다. 너는 당신이 약해 보일까봐 걱정했고 며느리는 너를 지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참고 참은 거야. 아들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는 숨기지 말고 말해줘. 내가 도울 수 있게 나도 내 남편이잖아.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제 이 아이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커다란 사건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말투 그리고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건 며느리였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를 데리고 오면 숨을 고르기도 전에 부엌으로 달려가고 회사에서 지쳐와도 저 괜찮아요를 입버릇처럼 말하며 억지로 밝은 척하던 아이였죠.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힘들 때조차 힘들다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약해 보일까봐 또는 분위기를 무겁게 할까봐 두려워서죠. 그런데 며느리가 비로소 자신의 상태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
그만큼 우리 가족이 안전한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예전엔 일부러 간섭을 피하려 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간섭을 싫어한다고만 생각했고 선이 분명한 시어머니가 더 좋은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며느리에게는 말 걸기 어려운 사람,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느껴졌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며느리가 오면 오늘 컨디션은 어때? 라고 먼저 물어보고 회사 일이 많다던 날은 오늘은 내가 손주 데리고 놀 테니 너는 좀 누워 있어라 하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는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하며 부담스러워했겠지만 이제는 정말요? 그러면 잠깐만 쉬어도 될까요? 라고 편안히 말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아들은 그날 대화를 통해 며느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어했는지를 알게 되자 자책 대신 행동을 택했습니다. 여보, 집안일 분담표 우리가 다시 짜자. 아이 잠재우는 건 내가 할게. 주말엔 너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줄게. 그 말에 며느리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아들의 진심이 느껴지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둘 사이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예전보다 부부가 함께 웃는 소리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며칠 뒤부터였을까요?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예전에는 억지로 지어올린 미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편안한 웃음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눈 주변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어깨에 힘이 빠지고 말투에서도 초조함이 줄어들었죠. 손주를 안을 때도 아들과 대화할 때도 저와 차를 마실 때도 마치 숨을 다시 쉴 수 있게 된 사람처럼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거창한 도움이나 돈이 아니구나. 그저 마음을 들어주고 옆에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제 삶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나 역시 젊은 시절 억누르고 살았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며느리를 보며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예전보다 훨씬 가깝고 따뜻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제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사실 어머니한테 기댈 수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어머니랑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편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는 혼자 울지 않도록 내가 옆에서 지켜봐줘야겠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일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제가 깨달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실과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 마무리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울던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의 말문을 여는 것조차 어려웠고 아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것도 어색했으며 저 역시 시어머니로서 어디까지 나서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저 괜찮니? 하고 먼저 물어본 것, 그리고 도와줄게 하고 손을 내민 것,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넨 것. 그 작은 행동들이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겁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작은 상처가 오랜 시간 쌓였기 때문이라는 걸 며느리를 통해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것도 대단한 도움이나 거창한 말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옆에서 조용히 손잡아줄 때라는 걸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동안 며느리를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간섭을 싫어한다는 말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나는 관여 안 할게라는 말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며느리를 더 외롭게 만들고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결국은 매일 밤 눈물 흘리게 한 원인이 되었다는 걸 알고 참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짜 가족은 간섭이 아니라 관심과 온기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은 울지 않아요. 어머니가 있어서 그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깊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아, 내가 이 아이에게 정말 힘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그런 벅찬 마음이었습니다. 아들 역시 변했고 손주는 더 밝아졌으며 우리 셋은 이제 예전보다 더 편하게 웃고 더 자연스럽게 말하고 서로에게 기대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음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말을 아끼고 늘 괜찮다고 하고 웃고 있지만 눈가의 피로가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조용히 다가가. 요즘 힘들지 않니?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오늘 이야기처럼 따뜻한 변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